지난 20일 지역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순천과 광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순천은 지금 팬데믹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천의 재활병원 한 곳에는 폐쇄와 집단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순천만과 드라마 세트장 등 순천의 4대 관광지가 일주일간 폐쇄됩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와 광양 백운산 휴양림 등 여수와 광양 지역 관광 명소들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초중학교의 2학기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까지 축소돼 학교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건설 노조의 현장 집회가 자발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파업 중 노사 간 밤샘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차츰 협상하고 상의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양측이 연착륙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난 19일 이후 이 지역에서만 무려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된 감염 경로는 음식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당분간은 외출이나 외식을 자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순천 5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며 비상 상황을 맞은 순천시. 순천시장은 오늘 대시민 담화에서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 순천도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4일 동안 16명은 서울의 640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순천은 지금 팬데믹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7번째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파의 핵심 고리는 음식점. 순천 지역 확진자들의 경우 홈플러스와 이마트 푸드코트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대다수로 이곳에서 N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양 지역 확진자 중 5명도 같은 음식점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이들은 지난 17일 또 다른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두 곳 중 한 곳이 감염 장소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이 2곳 이상 겹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확진자들은 지인 사이였던 경우도 있어 정확한 최초 감염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타 지역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감염원이 오리무중인 깜깜이 확진자가 없는 점은 다행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한 현재 문제점 없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 외를 불문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밀폐, 밀집된 장소에서는 소모임이나 대민 접촉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간 동안 순천과 광양, 여수에서 진행된 검체 검사 수는 모두 약 4,000건. 이 중 3,000여 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00건과 오늘 접수된 1,000여 건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진자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처럼 전남 동부권 전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에도 잇따라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상징이 된 낭만포차도 운영이 중단됐고 다가오는 주말 예정됐던 문화예술 공연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전남 동북권. 결국 관광지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순천의 4대 관광지가 일주일간 폐쇄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던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는 물론 드라마 세트장과 나간읍성이 오는 30일까지 일시 폐쇄된 겁니다. 여수시도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낭만포차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낭만포차 18개 영업점을 다음 달 6일까지 중단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내렸습니다. 광양시도 백운산 휴양림을 휴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하고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됐던 공연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는 27일과 9월 1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여수상공회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9일 예울마루에서 열 예정이었던 제4회 여수음악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상황. 외부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은 관광지 폐쇄와 공연 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베스트 병원에 폐쇄와 집단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직원이 지난 22일 순천 12번째 확진자로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 역시 순천 20번째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해당 병원에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국은 나머지 직원과 환자들을 상대로 전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 4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환자들의 퇴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호트 격리 조치는 격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해제됩니다. 순천시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실 포화 상태 대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의료원의 포화 상태와 보건소 폐쇄 상황에 대비해 응급진료시설 확보와 비상상황실 개편, 대체 보건인력 리스트 작성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순천의료원이 확보하고 있는 병실은 89병상으로 지금까지 도내 확진자 28명이 입실해 있으며 60여 병상의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유흥업소 등 13종의 고위험 시설에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학교의 2학기 등교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상당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등교 규모도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축소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 현장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2학기를 시작한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텅 빈 6학년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5학년과 6학년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재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등교 규모는 앞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까지 축소돼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 2학년 돌봄 교실 운영과 학년별 등교 일자를 조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1, 2학년들 학생들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좀 학력이 낮은 학년들은 어떻게 그 학습 결손을 보충해 줄까.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로 축소되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입시 때문에 등교를 계속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능들이나 이런 시험들이 쉽게 나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지금 현재 고3들보다 더 많이 준비한 재수생들이 더 많은 학점을 가져가진 않을까? 학교 역시 다음 달 3일 수능 시험 원서 접수와 16일 모의고사에 이어 23일 수시 원서 접수 등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3명씩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원서 쓸 때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에 적합하게 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규모를 이같이 적용한 뒤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거쳐 광양 다압과 진월, 순천, 황전 등을 포함해 전국 읍면동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용 지원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공공요금 감면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인근 주민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 수해극복대책위원회는 최근 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댐의 수위 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에 대해 자연재해와 함께 댐 관리 부실의 인재였다고 사과하고
피해 지역에 홍수 대비 충당금을 활용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회를 방문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감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내 지자체의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각 시군은 전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일반 요금을 1,500원으로 올리고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 요금 역시 구간별로 올릴 계획입니다.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지원 정책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어져 온 지역 건설 노조와 사측의 첨예한 대립이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현장 집회를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양측의 의견차가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적 우려를 덜어줄 대타협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당을 10,000원씩 일괄 인상하자는 노동자 측과 3,700원에서 5,200원 사이 차등을 더 인상하자는 사용자 측. 수십 차례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수 플랜트 건설 노조원들은 지난 12일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 도심에 수천 명의 노조원이 모이면서 시민들이 혼잡과 교통체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노측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간절한 사항도 있지만 그보다 이전에 여수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회는 중단됐지만 매일 16시간에 이르는 밤샘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측은 임금 인상의 근거로 여수의 건설 노동자들이 타 지역 석유화학단지 건설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직종별로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3만 원대까지 직종별 임금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 사측은 환경과 조건이 다른 타 지역과 임금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노측과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직종은 좀 높고 일부 직종은 좀 낮는데 평균치로 하면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요구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차츰 협상하고 상의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 금액의 격차는 기존의 5,000원가량에서 2, 3,000원가량으로 줄어든 상황. 그러나 모든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인상하자는 일괄안과 직종의 차별을 더 인상하자는 차등안 사이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낮 2시 40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60살 A씨가 몸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보일러실과 옥상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A씨가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유증기 등이 새어나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오늘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는 연말까지 기재부에 국제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7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중앙부처 방문 활동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전당대회일인 29일까지 권리당원과 대의원,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개표 결과를 토대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당대회 역시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습니다. 정종태 김대중 센터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공기업 직원인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될 때 유흥시설을 방문해 확진됐고 그런데도 검사를 받기까지 정상 출근하는 등 안이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직원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난 17일 김대중 센터에서 수행 등과 접촉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장휘국 교육감 등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남도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와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남도장터와 동반성장몰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시군업체의 제품을 판매합니다.